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데이티비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의도 스튜디오에 왔네요. 그러네요. 전주에서 뵙고. 예. 예. 자, JTB 본사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좀 좋습니다. 제가 못 보여드려서 좀 아니네. 자, 그 검찰 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안면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안면 검사 알기로는 그 강원랜드 사건 때.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안면 검사가 그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서 가지고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네, 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 분,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겨냥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김기표 의원 등이 막 반발하던데, 특히 서영교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검사 행세를 하느냐, 우리가 범죄자로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중수청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검사스럽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건방지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예. 그러니까 검사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라 이자들은. 예. 자기들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면 검사의 행태는 예전에 윤석열이가 검사실을 했던 거와 비슷하죠. 예.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해가지고 알려지고 국민적 신망을 얻은 다음에 검찰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채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검사 집단의 종특이 발현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약 일종의 신뢰가 있는 거를 조직의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명백한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는 조직이 나서서 또 감싸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폭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내를 잘 따져보면 그런 걸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가 보안 수사권마저 다 사라지게 되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고소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수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된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수사 대상이 되면 나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불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인정이 되면 검찰에 가서 목을 매달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겠죠. 그죠? 목을 맨단다는 게 무슨 자해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다 가서 또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장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점을 냉정하게 말하면 이걸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에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정책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본인이 그렇게 보안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실한 부분 같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예. 이게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저희 검토한 거는 이런저런 점이 있으니 이걸 입법 과정에서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자세고, 많은 부처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공무원 정부 부처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100%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구상했던 대로 또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럴 때 거기 와가지고 장관이나 이런 여타 부처의 장관들이 거기 앉아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의원님 책임질 겁니까? 의원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저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장관단 일개 검사야. 그러니까 그 평검사라는 부장검사라 이게 직급으로 따지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그냥 3급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예. 그 시건방을 떠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얼마나 그동안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망가져 왔는지 이거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부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이렇게 부작용이 우려되면 그때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죠. 그런 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애초에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본인들이 간판에다가 써놓고 있는 영문 명칭도 과거에는 프라시큐터스 오피스였고 예. 그거는 프라시큐트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게 프라시큐터 아닙니까? 예. 그 동사는 기소하다,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제목을 국민들에게 마치 잘할 것처럼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에 프라시큐션 서비스라고 바꿨어요. 명사에서. 예. 서비스를 하는 우리는 기관이다. 그래봤자 친절도는 맨날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권한의 집중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저 건방진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뭐랄까 그 권한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에서 생기는 문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바로잡는 절차를 중수청이 해도 되고요. 예. 공수처가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들끼리 그걸 견제하면서 다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기소기관이 끼어가지고 우리가 수사까지 하겠다. 그러면 지금의 검찰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보안 수사권은 폐지를 하고 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이 말했듯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까 요구권을 말씀하신 행사하거나. 아니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 검찰은 필요가 있으면 예, 기소만 해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진행되는 거를 생각하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새롭게 가고자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처럼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공소기관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도와라. 같이 협력해서 수사해라. 그게 이미 현행 수사 준칙에도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기관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다가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빠졌네? 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서로 협력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 그다음에 증거가 필요한 지점 이런 것들을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협력해서 하면 나중에 보안수사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들이 절대 협력하지 않을 거를 전제로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현행대로의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설정하고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검찰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들이 이 예상 질문 답변을 이 정도 되는 책이 있을 거야. 아마. 예. 그 내용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그날 그 안미연 검사에게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려는 알겠다.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그렇게 우려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반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네들의 세계에서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검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부동산 정책을 예.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부처가 몇 개겠어요? 글쎄요, 많을 일단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관여해야 될 거고, 그죠? 예. 국무조정실이 또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해야 될 거고, 국토부 있을 것이고. 국토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기재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관련돼 있는 여러 또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그 다 합쳐서 협력을 해. 그럼 금융위원회도 금융 문제가 있는 거, 한국은행도 관련이 있는 거고, 다 협력해가지고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고 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저 국토부가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재부가 알아서 한다. 그런 식의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협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이 상부기관으로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 관념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놓치기 싫은 거고 그 지들끼리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저 정치 검찰이 준동하면서 갖은 그 의혹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김건희 조사하러 가서 휴대전화까지 뺏기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럴 때 게시판에다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검사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중간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사퇴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놈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뭐 써대는 거 보십시오. 다 지네 조직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었는지를 그대로 국민 앞에 지금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셔야지 절대 거기에 현혹되거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안미영 검사 그때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그 계엄 관련해서 본인이 반대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반대했다고 그 이프로스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게 보도화되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저희 신현영 여의도 정치가 전체 조회수가 45만 뷰를 넘었습니다. 조회수에서. 와, 뜨거웠네요.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전주방송 JTB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고 예. 또한 우리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다. 특히 예. 10월 달은 국정감사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얼마나 질의를 잘하고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신 발언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첫 번째 제목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안미연 검사 하면은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신 예. 발언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미연 검사가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들었어요. 아주 그것도 세게. 내용인즉슨 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라고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보안 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검찰 수배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8시간 내에 어떻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 피해자를 구금한 채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미영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증인에 대해서 검사로 있다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라도 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심우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저는 즉시한 거에 찬성한다고 증인이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참고인으로 정상들이 발언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영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부정기관을 오늘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안명 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명 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피감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 보면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 법원, 감사원.
검사들은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굳이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예, 왜 예. 그랬을까요? 작정하고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입법해갖고 문제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 증인이나 참고인 피감기관의 일원으로서 나오는데 그렇게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 비상계엄 탄핵 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 법사위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면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건데 아니 검사가 국회의원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대놓고선 싸우자고 작정하고 들면 와 정말 검찰, 검사 오만하다. 이런 인식으로밖에 아무리 그 답변과 질의 내용이 순수하거나 정말 진실을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그 내용은 사라져버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미영 검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뭐 관심은 받았죠. 그래서 안미영 검사가 서영원 의원한테 대드니까 예. 이 사람 봐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은 받긴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가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1년 유예한 지금 검찰 개혁에서의 중요한 판단의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서도 이 정말 검찰 개혁 TF를 만들고 거기 산하에 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할 건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국민의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일개 검찰로서는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완전히 사장되면서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 중에서도 무고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그 무고함을 피해자의 그런 무고함을 입증을 했다. 그런 면에서 검찰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피해자들, 여성, 뭐 장애인, 소수, 취약계층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일부의 그런 우려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아니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도와 순서성이 오히려 희석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검사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미영 검사도 저는 그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의도에 공감한다. 그리고 수기 분리에 대해서도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려를 부작용으로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건설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국회의원과 싸우자드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거 봐라. 검찰이 여전히 오만해? 이런 그 국민들의 시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예전에 그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최재형 검사가 나와서 발언할 때 마이크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마이크 들고, 예. 아니 뭐 나 성질 났는데 왜 건드려?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이런 거야라고 정말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일부의 그런 검사들까지도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는 그런 사건이 됐다. 그래서 예. 정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의 신금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경찰들이 이런 내용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으면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의 그 생각이기도 하고
서영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여전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의 주장과 검찰의 검찰의 주장이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워워 하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건 우리가 후속 처리로 정리하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할게라고 해서 지금 그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TF가 만들어지고 자문위원회가 생겼고 자문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검찰청 그리고 공수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과 공소청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올릴 거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자문위원회나 검찰개혁 TF에 있는 위원들의 구성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박은정 의원이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한 것이 그 이우영 교수라고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있어요. 예, 예. 이분이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다. 22년도에. 예,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일 때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까지 지적을 한 만큼 좋은 분들이 정말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성공으로 이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담론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의 그런 의견 과정이나 절차가 신뢰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